자, 오늘은 18강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화와 환원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산화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상태를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요. 산화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어떤 입자가, 그러니까 주로 원자가 되는데요. 원자가 전자를 얼만큼 잃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숫자인 산화수를 이용해서 이 원자는 산화되었구나, 이 원자는 환원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고요. 산화하는 반응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18강에서 사실은 네 번째예요. 산화하는 반응의 완결이라 그래서요. 아주 간단한 그 반응물 두 개를 주고 이 물질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변했다. 그랬을 때 이 반응을 완결하고 정확한 산화환원 반응을 완전하게 균형 잡힌 반응으로 반응식을 완벽하게 쓰고, 그리고 어떤 애가 산화되었는지 어떤 애가 환원되었는지, 산화제가 누구인지 환원제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결하는 과정은 전교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산화환원 반응 시작할게요.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요. 산화, 옥시데이션, 옥시전을, 즉 산소를 에디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인데요. 이 산소랑 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소는 전김성도가 두 번째죠. 플로린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산소라서 결합했을 때 그 결합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막 끌어당기려는 힘이 엄청나게 센 원자이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했다는 건 곧 전자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화, 그럼 산소랑 결합하는 거에 포커스를 뒀다면, 최근에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죠. 환원은 산화에 완전하게 반대되는 반응이라서 결합하고 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한테 빼앗겼던 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산화되었다. 그럼 분명히 걔가 전자를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자를 빼앗아 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를 내놓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전자를 얻는 물질이 동시에 그 주변에서 꼭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Na, 소듐 고체랑 Cl2 기체를 만나게 하면 염화소듐, 즉 소금이 생기는데 엄청난 양의 빛을 내면서 소금이 생겨요. 이때 NA는 전자를 잃고 CL은 그 전자를 얻는, 즉 NA는 산화되고 CL은 환원되는, 이렇게 산화되는 녀석만 쓰는 걸 산화 반쪽 반응, 환원되는 녀석만 쓰는 걸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반응이요. 얘가 염소 기체가 있는 플라스크에 Na 조각을 조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조각만 집어넣어서 두 개를 부딪히기만 해도 이렇게 불나면서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발열 반응이고요. 소듐은 염소 기체한테 전자를 빼앗기니까 염소에 의해서 산화되고, 염소 기체는 소듐에 의해서, 왜냐하면 Na 플러스 얘는 전자를 잃었고 Cl 마이너스 전자를 얻었으니까 염소 기체는 환원되죠. NA는 NA에서 Na 플러스가 되면서 자신은 산화됐죠. 하지만 내가 잃은 전자로 즉 Cl을 환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원체, 환원력, 환원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남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제, 환원력, 환원성 다 남을 환원시키는 거니까 내가 전자를 잃는 게 되는 거고요. Cl2는 지금 제로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전자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 자신은 환원됐으니까, 내가 전자를 빼앗았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전자를 빼앗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을 산화시켜서 Cl2는 산화제 또는 산화력이 크다 또는 산화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NA는 이 어디맨가 있고 CL은 이 어디맨가 이렇게 있거든요. NA 이렇게 밑에까지 있진 않겠구나. 이렇게. NA는 이 어디맨가, CL은 이 어디맨가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왼쪽에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이 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크구나. 여기는 18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그러니 주로 환원되려는 경향이 있고, 왼쪽 아래에 있는 원소, 금속들은 주로 전자를 잃으려는, 즉 산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지네가 전자를 얻잖아요. 환원되니까 산화제, 남의 전자를 빼앗는 걸로 작용하기가 쉽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녀석들은 자기네가 전자를 버리는 걸 좋아하니까 남을 환원시키겠죠. 그래서 환원제로 작용하기가 쉬우며,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산화나 환원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자, 다음 반응에서 탄소는 산화되는가 환원되는가 그랬는데, 지금 보면 탄소가 누구를 만났어요? 산소를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탄소가 산소를 만났으니 산소랑 결합했으면 얘는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메테인의 탄소는 수소를 잃고 산소랑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자 잃거나 수소 잃거나 아니면 산소를 얻거나. 근데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전 이렇게 외우거든요. 산화, 산소랑 화합한다. 그럼 나머지 전자랑 수소는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은 그 반대이다. 산화만 외우세요. 그럼 환원은 반대다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근데 이런 산화가 됐느냐 환원이 됐느냐를 숫자로 계산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산화수라는 개념이에요. 이 산화수라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의를 먼저 보죠. 얘가 이온 결합한 물질이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NaCl, 그럼 NA는 플러스 1, Cl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고 물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얘네는 사실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수소는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공유결합이거든요. 사실. 네. 공유결합이니까 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살짝 당겨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소가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는 이온처럼 이렇게 전하수가 딱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얘가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 공유 전자쌍 있잖아요. 이 공유 전자쌍을 두 원자, 결합한 두 원자 중에 전기음 성도가 큰 애가 홀랑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원래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6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산소는 원래 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뿐만 아니고 이것도 다 내가 가져갔으니까 현재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전자를 8개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수는 원래 최각에 있던 전자 빼기 이 공유 전자를 둘 중에 힘센 애가 다 가져갔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가진 전자 이걸 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요. 수소는 원래 최각의 전자가 한 개 있잖아요. 한 개 있는데 얘가 홀라당 이렇게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 전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요. 그래서 H는 플러스 1이 몇 개요? 2개. 산소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산화수예요. 말을 멋있게 써놨죠? 공유 결합에서. 네. 모든 전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즉 산소가 다 가져갔다고 가정하에 원자의 임의로 할당된 전하. 이거를 산화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 지금 여기에서 철은 그냥 원래 철 원소만 있을 때는 뭐 전하량이 없으니까 제로잖아요. 근데 철이 산소랑 결합을 했다면 산소는 전자 2개를 빼앗는 게 기본인 I인데 이 산소가 3개가 있으니까 지금 요 물질에선 마이너스 6이고요. 근데 요 물질에 철이 2개 있으니까 철 하나는 플러스 3을 담당한다고. 그래야 이게 플러스 6이라 전체적으로 제로가 돼서 하나의 화합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은 제로에서 플러스 3이 됐어요. 그러니 전자 3개를 잃었다. 즉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다. 산소는 제로에서 마이너스 1로 변했으니까 전자를 얻었다. 즉 환원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자를 잃은 녀석은 뭐가 되고 산화, 전자를 얻은 녀석은 환원이 되는데 산화되는 녀석은 이 산화수라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환원되는 녀석은 산화수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화수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모든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임의로 할당된 거고, 산화수를 비교하면 원자들이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온의 경우는 이온의 전하로 생각하면 되지만 공유결합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주는 게 맞다.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의 추적에 도움을 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어떤 물질의 산화수를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루이스 구조로 그리는 건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배우시면 되죠. 자, 이렇게 호돈소 물질로 된 원소 상태에 있는 물질들은 산화수가 다 0이에요. 얘는 누구랑 뭐 결합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전자를 빼앗기거나 또는 전자를 갖고 오지 않았겠죠? 이렇게 단원자, 원자 하나가 이렇게 이온이 된 케이스요. 단원자 이온에서 이 원자의 산화수는 그냥 전화수랑 똑같아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됐을 때는 얘의 산화수는 그냥 얘의 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원자 이온일 때는 조금 귀찮아질게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보세요. 얘 보시면 물이잖아요. 다원자 이온이나 분자 화합물에 있을 경우에는 물은 여기에서 산소가 세게 땡겼으니까 산소는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2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6개라 2개를 땡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이 된다. OH-라는 수산화 이온이 왜 생겼을까? 산소가 마이너스 2이고 수소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질소가 전자 땡기려는 힘이 세서 수소가 플러스 1, 질소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주기율표에 탄소, 규소 이거 위에다가 수소 써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일 초반부에 이온 결합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생긴 주기율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수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인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수소는 원래 껍질이 하나밖에 없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들어가 봐야 2개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전자 하나 있다는 건 사실 반이 채워진 개념으로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금속이랑 만나면 얘네보다는 오히려 전자를 세게 땡기니까 수소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요.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을 만나면 얘네보다는 전자를 세게 못 땡기니까 수소가 전자를 잃고 플러스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나트륨, 칼슘 같은 금속이랑 결합할 때는 수소가 오히려 전자를 빼앗는 위치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이고요. 질소, 산소, 그다음에 염소와 같은 비금속이랑 결합할 때는 플러스 1이고요. 탄소랑 결합할 때는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수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은 비극성,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생각하자. 왜? 얘네 둘 사이에 전자의 쏠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수소는 금속이랑 만나면 마이너스, 비금속이랑 만나면 플러스. 탄소랑은 전자가 쏠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탄소랑 결합했을 때 산화수는 얼마나 그래야 되나요? 0이에요, 0. 네. 자, 산소는 웬만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요. 산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면 OF2라는 분자가 있거든요. 이거 요즘에 수능에 몇 년 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OF2라는 분자. 이 분자는 왜 특이하냐면 플로린은 사실 F는 범접 불가예요. 뭘로? 전기 음성도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무조건 넘버 1이거든요. 그래서 F는 범접 불가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F는 무조건 어떤 누구를 만나도 전자를 항상 빼앗는 애라서 그래서 F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7개니까 항상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런 F가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소는 플러스 2예요. 네, 방법 없어요. 전기음성도가 넘버 2라 웬만한 애들하고 만나면 산소는 무조건 전자를 빼앗는 마이너스 2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보다 힘센 플로린을 만나면 깨갱해야 되고요. H2O2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H2O2는 H는 산소보다 전자를 못 빼앗잖아요. 오히려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이 2개 있어요. 이때도 산소는 원래 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정상이지만 수소가 줄 수 있는 전자가 없는데 뭐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는 과산화물, 불안정한 물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인데 플로린하고 만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H2O2 같은 과산화수 같은 과산화물을 만났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예외도 있어요. 할로젠 FCl BrI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갖는다. 17쪽이니까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 그렇게 갖겠죠. 하지만 Cl2O라는 분자가 있을 때는요. 얘가 플로린하고 Cl BrI인데 플로린은 산소를 이기거든요. 예, 얘가 전기음성도 넘버 1이고 산소가 넘버 2니까. 그래서 얘는 산소를 이기지만 나머지 이 세 개들은 산소를 못 이겨요. 그래서 Cl2O다. 그러면 O는 마이너스 2이고 그래서 Cl 하나가 플러스 1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소랑 만났을 때 플로린을 제외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산소랑 만나면 상황이 바뀐다. 산소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성인 분자에서는 산화수 합이 분자잖아요. 분자면 여기가 제로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화수 합이 0이 돼야 돼요. 자,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죠? 이게 4개 있어요. 수소는 자기보다, 황이나 산소가 다 자기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때 수소는 플러스 역할을 하게 되네요. 2개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황은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려면 플러스 6밖에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원자 이온에서는 산화수 합이 알자 전하랑 같다. 이거예요. ClO4- 이건 과염소산 이온인데요. ClO4-다. 그럼 산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2가 4개 있네요. 얘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근데 얘가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Cl은 플러스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산화하는 반응을 요약하자면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경우고요. 그래서 산화된다. 전자를 잃은 녀석은 산화수가 증가되면서 내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남에게 전자를 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화하는 반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화학. 둘 이상의 반응물이 하나로 되는 반응이 있어요. 칼슘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칼슘, 석회라는 애가 되는 이 과정을 볼 때도 칼슘이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기고 CaO가 되는 거거든요. 분해반응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반응물이 둘 이상의 생성물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산화구리예요. 산화구리가 가열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리와 산소로 다시 쪼개지는 반응이 생기죠. 이게 치환 반응이 사실은 중요한 편인데요. 물질의 수는 같은데 원자나 이온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지금 용액이 황산구리 용액이에요. 황산구리 용액은 황산 2- 구리 2 플러스. 그래서 이 파란색 되게 예쁜 용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쇠 못을 넣은 거예요. 철을. 그러면 여기 뒤에 써놨나? 안 써놨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칼카.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철. 이거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납. 수소가 뻥 나오고 구리, 순, 은, 백금, 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철은 여기 있네요. 구리는 여기 있네요. 철이 구리보다 전자 버리는 그 경향이 훨씬 크잖아요. 이온화 경향이. 근데 건방지게 구리가 전자를 버리고 파란색 이온으로 예쁘게 존재한다. 철은 이 꼴 못 보죠. 그래서 구리한테 전자를 주고 철이 녹아 들어가서 구리 이온은 여기 와서 붙으니까 여기 용액의 색깔이 허해지는 거죠. 이렇게 치환 반응. 그러니까 얘랑 물질의 수는 두 가지인데 이온, 원자였던 애가 이온으로, 이온이었던 애가 원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연소 반응도 빛과 열을 내면서 산소랑 격렬하게 타는 거니까 이것도 산화 반응이 되겠죠. 자,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건 이제 녹슨 철, 고철을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철광석, 이게 녹슨 철이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그 철광석을 캐갖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거의 고철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철광석은 워낙에 철 함유량이 작아서 요즘에는 그래서 재활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이제 고철 같은 걸 가지고 집어넣으면 코크스랑 같이 넣거든요. 코크스는 탄소고 걔가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얘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어오는 거죠. 그럼 철광석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고 환원이 된 거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소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녹슨 철광석을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로 만든다.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산화환원 반응의 부작용도 있어요. 산소랑 물 만나면 얘가 이렇게 녹이 쓸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녹슨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금속이 이제 퇴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요. 그냥 쇳덩어리는 센데 이렇게 녹이 쓸어 버리면 손톱으로도 막 긁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되기도 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되게, 여기 보시죠? 반응성이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각에 실제로 그 금속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알루미늄인데 청동기, 철기 이런 애들이 먼저 나왔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알루미늄은 워낙 반응성이 좋아서 지각에 많긴 한데 걔가 산소랑 결합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자체만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순수한 알루미늄을 딱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면 표면에 바로 산소랑 결합해서 이 표면이 뭐가 되냐면 산소랑 결합한 Al2O3. 그래서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산화 알루미늄이 돼요. 근데 알루미늄 자체만은 녹는 점이 한 1000도면 녹는데요. 산화 알루미늄은 녹는 점이 2860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화 알루미늄은 거의 안 녹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산화 알루미늄이 생기면서 그 보호막이 안에 있는 알루미늄이 부식되는 걸 방지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음극화 보호라는 그런, 이거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배는 심지어 그냥 물도 아니고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이온이 가득 찬 물인데, 그럼 진짜 여기 밑에 부식 잘 되거든요. 근데 배는 보통 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뭐 원양어선은 6개월씩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식돼가지고 여기 구멍 풍풍 들어와서 물 숭숭 들어와가지고 이게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페인트도 칠하고 뭐도 하지만 다 벗겨지고요. 그래서 이런 배 같은 애가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아연 조각을 붙여놔요. 이렇게. 아연 조각을. 마그네슘도 붙였는데 마그네슘 좀 비싸고 아연을 주로 많이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네. 아연을 붙여놓으면 철보다 아연이 먼저 부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먼저 산화가 되면서 얘가 전자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를 계속 철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철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돼야 되는데 얘가 계속 전자를 공급하니까 철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철의 부식을 막아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산화환원 반응 이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이용 많이 하는 건 연소 반응이죠. 물질하고 산소 분자 간의 급격한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발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죠. 메테인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면 탄소도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랑 만나서 수소도 물 또는 수증기가 되고. 근데 이렇게 되는 반응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산소 지들끼리만 있을 때는 산소랑 똑같은 산소니까 전자를 끌어당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랑 만나도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 땡기고 수소랑 만나도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 땡기고 그러니 산소가 전자를 땡기려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네. 산소는 전자만 보면 땡기고 싶어서 난리 나는데 이산화탄소랑 결합하거나 수소랑 결합하면서 자기가 전자를 땡겨오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가 쉽다. 그럼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산화환원 반응을 이제 완결하는 걸 해볼 거예요. 완결할 때 항상 이렇게만 줘요. 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완결하시오. 여기에서 보세요. 철은 지금 2+잖아요. 네. 잠깐만요. 저는 형광펜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의 예상과 다른 이상 야리꾸리한 펜이 나와버렸어요. 네. 나는 형광펜이 하고 싶다고. 자, 철은 2+였는데 3+가 됐죠? 그럼 철은 지금 2+에서 3+로 전자 하나 잃었네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애가 어려워요. 보세요. 산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 F랑 수소랑 결합한 H2O2 같은 과산화물이 아니면 산소는 -2라 했거든요. 근데 얘가 7개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2-래요. 그럼 크롬 2개는 플러스 12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 얘기는 크롬 하나가 플러스 6이라는 뜻이거든요.
플러스 6짜리 크롬이 플러스 3이 되었으니 아 얘는 뭐 되었구나? 환원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안 건 지저분한 걸 지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안 건 뭐다? 크롬이 플러스 6짜리 크롬이 플러스 3짜리 크롬이 되면서 얘는 환원되고 철은 산화되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산화하는 반응은 기본적으로 수용액에서 일어난다는 걸 가정하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산소가 있는데 여긴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산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물이라는 녀석은 산소 E-랑 H 플러스 두 개가 만난 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산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H2가 들어갔던 여기 H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땐 H 플러스를 이쪽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염기성 용액에서 균형을 맞춰라. 그러면 OH-를 추가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반응을 먼저 해볼게요. 산화된 건 철이다. 환원된 건 크로뮴이다. 이때 여기에서 산화된 건 철, 환원된 건 크로뮴인데 여기 먼저 봐야죠. 지금 요 이온에는 크로뮴이 두 개 있고요. 근데 여긴 크로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개를 먼저 써요. 그리고 나서 양쪽 반응식에 물을 이제 맞추는 건데 왜 여기는 물을 안 맞춰도 되죠. 철 2+랑 철 3+니까. 근데 여기에는 산소가 몇 개나 있어요? 7개. 그러니까 여기도 7개의 H2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7개의 H2가 있으니까 여기는 물은 항상 H 플러스 2개랑 산소 E 마이너스 이게 결합한 거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14개의 H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자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2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됐으니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이고 근데 크로뮴 하나는 플러스 6인데 이게 플러스 3이 됐는데 이런 크로뮴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얘는 전자를 총 6개를 받아서 됐다는 얘기죠.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잃는 전자 개수랑 얻는 전자 개수가 같아야 돼요. 내가 버린 것만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 개수가 적은 쪽에 정수배를 해주고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산화하는 반응식의 완결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알칼라인 전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전지가 그 염기성인 상태에서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전지 자체를 보면 이거는 산성인 상태란 말이죠. 형광펜 넣어라. 얘는 산성인 상태라서 H 플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염기성에서 이 반응이 진행되도록 한다. 또는 염기성 반응에서 염기성인 상태에서 이 반응을 완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염기성 용액인데 H 플러스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H 플러스 개수만큼 양쪽에 누굴 더해주느냐? OH-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OH- 14개랑 H 플러스 14개가 만났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두 개가 합해서 14개의 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7개의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이게 7개의 물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완성한 게 누구다? 염기성 수용액의 경우 반응식의 완결이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완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물 넣고 H 플러스 넣고 반응식 완결하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염기성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조건에 한해서는 H 플러스 개수만큼 양쪽에 OH-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라 이거죠. 식속에 누가 살아있지 않도록 H 플러스가 살아있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과망가니즈 이온과 아이오딘 이온은 염기성 용액에서 이산화망가니즈와 아이오딘 분자를 생성한다. 그죠? 그러면 과망가니즈가 MnO4-. 이거 모르면 화학식은 다 줘요. 아이오딘 이온은 I-. 이산화망가니즈는 MnO2. 아이오딘 분자는 I2.
그래서 결국 MnO4 마이너스랑 I 마이너스가 만나서 MnO2랑 I2가 되는 반응을 완결하시오. 그러면 Mn은 여기서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니 마이너스 8인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서 Mn은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1에서 I2가 됐으니까 제로. 얘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4. 따라서 산화된 N은 I 마이너스가 제로로 전자를 잃은 거네요. 환원된 N은 7 플러스짜리 Mn이 4 플러스짜리로. 그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산화된 애가 누군지 환원된 애가 누군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소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맞춰야 되냐면 여기는 I가 2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2부터 먼저 맞추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산소가 4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없네요. 산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개의 물을 썼어요. 양쪽에 이제 산소 4개, 4개 맞았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는 H 플러스가 없어서 4개의 H 플러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7이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전자 3개를 얻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짜리 2개가 제로가 됐으니 전자 2개를 버렸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 3을 해서 6개의 전자, 얘는 곱하기 2를 해서 6개의 전자로 얻은 전자 개수랑 잃는 전자 개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걔네를 같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이 반응을 완결한 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 반응을 염기성 용액에서 진행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염기성 용액에서 진행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방법이 아까 마지막에 배웠던 H 플러스가 8개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8개의 OH-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합해서 뭐가 돼요? 8개의 물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4개의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얘도 물 몇 개만 남는 거예요? 4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응식을 완전히 완결하면 뭐가 돼요? 2MnO4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4개의 물. 여기는 2MnO2 3개의 I2 그 다음에 8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염기성 용액에서 반응식의 완결이 되겠죠. 이렇게 반응식 완결하는 건 전기화학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반응식 완결하는 건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산성 용액에서 아니면 어떤 용액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아까 여기에서가 끝인 거고요. 염기성이란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스텝을 더 가서 OH랑 물이 남아있도록 반응식을 완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산화하는 반응에 뭐 완결한다든지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